안녕하세요. 성준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팔품사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팔품사라든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근데 아직 여러분이 정확성 있는 학습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문장에서 뭐가 뭔지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알았죠? 자, 팔품사부터 우리가 다뤄볼게요. 품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단어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막 많이 외우잖아, 그치? 그 단어를 8개의 조각을 내놓은 게 바로 이 팔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까지 해서 총 8개의 종류로 단어가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단어의 종류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명사부터 봐볼게요.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요. 얘가 뭐냐? 얘가 뭘까요? 이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요? 그치, 잘했어요.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라는 거는 무언가의 이름, 무언가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cellphone, 핸드폰, teacher, 선생님, marker, 뭐 보드 마커, whiteboard, 칠판, desk, 책상,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명사를 이루게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됩니다. 대명사에 대해 봅시다. 대명사랑 비슷한 게 있죠? 명사랑. 자, 여기엔 대라는 말이 하나 붙어있네. 대. 여기서 대는 대신한다라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하고요. 대신한다란 말은 아까 우리가 읽은 cellphone이라든지 책상, desk, teacher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니까 뭐로 할 수 있냐면 cellphone,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it. 아니면은 teacher니까 그 남자, he겠죠. 자, 김성준이라는 사람을 대신 말하면 뭐가 될까요? 내 입장에서 I가 되는 거야. 나니까. 그쵸? I. 자, 요런 게 대명사입니다. 명사랑 대명사는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사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동사는 영어로 뭐라 하나요? 이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치? 별로 안 어렵다. verb라고 하고요. 동사는 뭘 하는 친구냐면 문장 내에서 주어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따 정리해 줄게요. 얘는 행동을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반 동사, 두 번째, 비동사, 마지막, 조동사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조동사라는 애는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도와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형용사로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형용사는. 형용사는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명사, 수식이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보어 역할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보어 역할보다는 우리가 명사 수식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딱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 보어 자리에 들어와도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형용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adjective라고 합니다. 형용사는. 자, 그 다음 부사 차례네요.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해요. 부사는 역할이 조금 많아요. 형용사는 일편단심 명사만 좋아내라면 부사는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사는 좋아하는 애가 4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친구가 바로 이 부사이고요. 부사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문법적으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 여기에서 부사인 녀석을 빼버리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뜻은 당연히 바뀌겠지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항상 뱃살로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뱃살은 빼도 되잖아. 그치? 자, 이번엔 전치사 차례입니다. 전치사는 영어로 좀 길어요. 잘 보세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전치사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전치사는 뭘 하는 애냐면 뒤에 명사를 끌고 오면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뒤에 명사를 끌고 오면서 이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전치사예요. 예를 들면 in the room, 방 안에라는 전치사죠. 그치? from Korea, 한국에서부터 온,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전치사를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 또 뭐 있을까요?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때문에라는 당신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 분석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둥근 괄호로 표시하죠. 그치? 자, 전치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명사랑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인데 얘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형용사랑 부사는 단어의 종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덩어리가 형용사, 부사처럼 역할을 할까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속사 차례예요.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을 해주는 애예요. 얘랑 접속을 해주는 애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2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상관 접속사는 A하고 그리고 B를 연결해주는 친구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랑 B를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녀석이 상관 접속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랑 B의 성분은 동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만약에 명사야. 그러면 B도 명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students and teacher, 학생과 선생님 둘 다 명사죠. 그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A가 형용사고 B가 형용사인 거야. 그러면은 the students are smart and clever,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런 식으로요. 종속 접속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절이라는 거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감탄사 차례네요. 감탄사는 영어로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interjection, 두 번째는 exclamation. 뭐 사실은 몰라도 되지만 참고하라고 써놨습니다. 둘 다 감탄사라는 뜻이고요. 감탄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는 진짜 이런 역할이 없어. 얘는 이런 겁니다. oh, yes.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글을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쓸 때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아, comma, that's righ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라는 애를 적어버렸죠? 그럼 걔도 어쩔 수 없이 종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문장 내에서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억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오, 예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감탄사입니다. 오케이? 자, 팔품사에 대해서 조금 뜯어봤고요. 이 녀석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녀석들이 품사, 즉 단어의 종류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 녀석들은 문장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이런 친구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이루게 돼요. 오케이? 자, 주어는 이제 뭘까요? 주어, 이 주라는 거는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어는 한국어, 영어 할 때 그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뜻해요. 얘는 문장의 주인공이고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은, 뭐뭐는, 아이고. 뭐뭐시, 뭐뭐가 해서 은는 이 가로 해석이 됩니다. 핸드폰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요. 은는 이가로 끝나고 문장의 주인공을 이룬 녀석이 주어이고요. 이 녀석은 명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을게요. 명사만 주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공이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이 주인공이 있으면은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있겠죠? 그치?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이 동사죠. 여기 써놨기 때문에 여기 따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 얘가 하는 행동이 바로 동사입니다. 자, 목적어를 봅시다. 목적어는 뭐냐면 이 동작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작의 대상이에요. 주인공이 있고 I라고 해볼게. 내가 주인공이야. I. 행동이 있겠죠. 이 사람의 행동. like라고 합시다. 좋아한다. I like만 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왜? 뭐가 없어요? 그 like의 대상이 없는 거야. I like you 해야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건데 이 목적어는 거기서 you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목적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간접 목적어로 나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로 나뉘게 됩니다. 얘는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더 쉬운데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어로 넘어갑시다. 보어. 자, 보어에서 이 보자라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주격 보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격 보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구 차례예요. 자, 사실상 여기서 문장은 끝났습니다. 수식어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식, 즉 꾸며주는 녀석들이에요. 남들을 꾸며주는 녀석이고 남들을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형용사랑 부사, 이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랑 부사가 이렇게 수식어구로 사용이 되는데 이 녀석들은 사실상 문법적으로 쓸 때는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부사는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수식어구도 문법적으로 필요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외를 제외하고서는요. 자, 이제는 구랑 절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구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두 가지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두 가지 이상의 단어로 형성이 된 덩어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n the room, 방 안에 라는 덩어리겠죠. 그치? 혹은 a handsome teacher, 한 명의 잘생긴 선생님. 그러면은 이 선생님에 대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치? 하나만 더 해봅시다. The high mountain, 그 높은 산.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구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집중할 게 바로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동사가 없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는 두 가지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덩어리인데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절에는 뻔하죠? 절에는 동사가 옳지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자, 절을 한번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When you go home, 너가 집에 갈 때라는 덩어리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go, 간다라는 동사가 들어있네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If you like me,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혹은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라는 덩어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ike라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구에는 동사가 없고요, 절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이 구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얘네들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명사의 역할이 뭐였죠?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게 역할이고요. 형용사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명사 수식입니다. 부사의 역할은 뭐였죠? 동사랑 형용사, 부사, 문장 이런 애들을 꾸며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어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가 품사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구랑 절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번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2번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3번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은 if를 지우고 you like me도 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you like me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문장으로서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를 우리가 주절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자, 주가 어디서 본 건데? 여기서 봤다. 그치? 주가 뭐라고요? 옳지. 주인공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주인공절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문장은 주인공절로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 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 접속사에서 이 종속 접속사가 절을 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구조분석에서 맨날 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종속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 살짝 흘려드려셔도 됩니다. 자, 중간 점검 좀 하고 갑시다. 자, 영어에는 몇 개의 품사가 있죠? 총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8개 품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명사와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옳지. 화살표 따라가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동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주인공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형용사는 뭐죠? 옳지. 명사 수식을 해주는 친구고, 그리고 가끔씩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부사는 뭐였더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애인데 얘는 문법적으로 필요가 있다, 필요 없다?
옳지, 필요가 없다. 즉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치사는 뭐하네요? 뒤에 뭘 끌고 온다고 했지? 그렇지, 명사를 끌고 옵니다. 명사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Because of you in the room from Korea에서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접속사는 뭐라고 했죠? 두 개로 나뉘는데요. A랑 B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이 됐건 형용사절이 됐건 부사절이 됐건 절을 만들 수 있는 종속 접속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감탄사예요. 얘는 필요 없어. 그냥 억지로 만든 거야. 아, 오, 예스 이런 거 하려고. 그쵸? 좋아요. 자, 구랑 절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구에는 동사가 없고요. 절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문장을 뜯어볼 거야. 저기 선생님이 3개 문장을 써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조 분석을 통해서 문장을 뜯어볼 건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신규생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기호를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우리가 주어에는 한 줄을 칩니다. 동사에는 2줄 치고요. 그리고 접속사에는 세모로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구인데 그냥 구 말고 우리 전치사 구로 하자. 전치사 구에는 이렇게 괄호를 해줄게요. 전치사 구라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는 우리가 대괄호를 쳐줄게요. 자, 요 정도로만 우리가 표기를 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When I went to the forest, I saw very pretty birds and monkeys singing together. 자, 문장을 어떻게 뜯어볼 거냐면 구조 분석부터 해봅시다. 자,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치? 주어랑 동사를 찾아보자면 여기 있네요. I went 하고 to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하네. 그치? 그럼 숲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숲으로 내가 갔을 때 라고 해서 절이 하나 완성이 됐네요. 그렇지? 자, 뒤에도 봅시다. 나는 봤어. I saw. 누굴 봤냐면 very pretty birds. 엄청 예쁜 새. 하고 누구? monkeys. 원숭이들을 봤네요. 같이 노래하는. 그쵸? 자, 이제 얘를 뜯어봅시다. 얘가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뜯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주어죠. I는 주어입니다. went는 동사이고요. 그럼 to the forest는 뭘까요? 숲으로 어쨌다는 거야? 숲으로 갔다예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숲으로 내가 갔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I went를 to the forest가 꾸며주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역할이 됩니다. 이 to the forest 녀석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when I went to the forest 이거 전체는요? 내가 숲에 갔을 때 말이야. 내가 얘네들을 봤어. 해서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when I went to the forest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큰 when에는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 절이고요. 얘는 to the forest니까 부사 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았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봤어. 자, 이제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입니다. 그치? I saw. 누굴 봤냐면 very pretty birds예요. 자, 여기서 very는 뭘 할까요? 엄청나게 예쁜이라는 pretty를 꾸며주고요. pretty는 뭘 할까요? 예쁜 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건 명사 꾸며주네요. 명사 수식해주는 애는 하나인데 그 뭐더라?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얘는 형용사인 거야. pretty가 형용사라고요? 그러면 very는 pretty를 꾸며주던데 그럼 얘는 형용사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very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치?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and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A랑 B를 연결시켜 줄 거야. 뭐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랑 뭐니? 여기 있네요. 바로 새랑 원숭이지.
그치? 자, 근데 새랑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냐? 바로 노래하는 새랑 원숭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거를 알고 문장을 보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여러분. 그치? 자, 이게 아마 한 번 봐서는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영상을 계속 여러 번 보면서 본인이 노트로 정리해보고 백지로도 셀프 테스트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After dinner, 저녁을 먹은 후에, 저녁 이후에 라는 전치사네요. 그치? 그녀가 줬대. 뭘 준 걸까? 누구에게 준 걸까? 자, 선생님이 아까 목적어가 두 개로 나뉜댔어요. 하나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하나는 직접 목적어, 누구뭐을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게 여기 선물을 줬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unexpensive present 이거 전체가 아까 얘랑 비슷하네. unexpensive present 해서 얘가 구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구를 이루는데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present입니다. 즉 명사죠. 그죠? 명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하지만 이 명사구라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잘 보세요. 대신한 접수사 있고 I really wanted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가지길 원했던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가지기 원했던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맞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가지기 원했던 바로 그렇지, 선물이란 얘기지. 그러면은 이 that I really wanted to have 라는 큰 덩어리가 present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맞지? 자, 그럼 이 큰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바로 형용사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큰 녀석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큰 덩어리인데 동사가 들어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동사가 있는 덩어리인 절이라고 부르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아까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밑으로 봅시다.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여기까지만 잘 살펴볼게요. 자, 학생들이 이제 주어예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In the classroom이래.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야.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In the classroom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할까? 방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 꾸며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요? 옳지, 형용사입니다. 그럼 얘는 형용사네. 그치? 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안에 동사가 있어 없어? 이 덩어리 안에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는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렇지, 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이기 때문에 형용사 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용어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 in the classroom이란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알면 굉장히 좋아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will never know.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학생들이 모를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내면 안 돼요. 왜? 뭐가 없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야. You like랑 비슷한데 학생들이 몰라. 뭘 모르는지 나와야 돼. 자, never know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뭘 모르냐고. 대상을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즉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고? 그렇지,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주어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명사란 얘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주어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네, 명사입니다.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 하나, 명사. 이게 포인트예요. 자, 명사 자리인데 가만히 있어봐. when that? that이 왜 나오지? 갑자기?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인가? 아닐걸요? 자, 아까랑 비슷하게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only one of them.
그들 중 딱 한 명이 can be a class president. 그들 중 딱 한 명이 학급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주어이고요. 얘가 동사, 여기가 이제 이쪽 이 동사,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는 무슨 품사만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명사만 되는 거야. 목적어는 명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명사 자리에 큰 덩어리가 들어와 있네? 근데 동사가 있니 없니? 동사가 있네. 동사가 있는 큰 덩어리가 들어온 거야.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밖에 안 되는데 명사 자리에 큰 덩어리가 들어와 있다. 큰 덩어리인데 동사가 있다. 그러면 절이네. 그럼 명사 역할하는 절이니까 그게 무슨 절이에요? 바로 이게 명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효님이랑 예문으로 들어봤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잘 따라왔고 여러분이 이 부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이 명사절을 영어의 3대 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절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독해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대 절밖에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쉽죠? 부사절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고요. 형용사절은 뭐니? 형용사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이 바로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되게 쉬운 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렇게 어렵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만나는 그 정도의 문장 난이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저 팔품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팔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랑 절은 무엇인지를 여기까지만 잘 파악을 하면은 어려운 문장들로 이렇게 잘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지셀트 해보고 문법 노트도 정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다루게 되면은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거 외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선생님 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알겠죠? 자, 팔품사랑 문제 구성 요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정리해보세요. 알겠지? 안녕!